반갑습니다. 미세스 N입니다. 제가 책을 이렇게 꾸준하게 읽기 시작한 지가 약 10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회사 인간이 되면서 진짜로 좀 부지런히, 그때부터 부지런히 읽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욕심만 있고 노력은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였죠. 중학교 때는 이제 소설가가 멋져 보여가지고 헤르만 헤세의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소설가 되고 싶다. 고등학교 때는 또 시 동아리에 들어가서 시라고 생각하는 그런 글자들을 막 끄적끄적 거렸지만 막상 글은 엉덩이로 쓰는 것이다 라는 진실을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때만 모른 게 아니라 사실은 30살이 넘어서까지도 몰랐으니까 저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제가 이제 읽기를 꾸준하게 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인이 있었는데요. 이게 일단 읽기 시작하니까 글자라는 것이 은근히 중독성이 있더라는 거죠. 사실 이번에는 그래서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려면 먼저 내가 읽는 이유, 왜 읽게 됐는지, 그리고 활자라는 게 저에게 주는 쾌락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즘 읽는 패턴,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니까 올해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 들어서 아주 현저히 속도가 늦어졌어요. 이게 아무래도 유튜브와 같은 영상, 요즘 제가 흠뻑 빠져있는 타로 카드, 아니면 제가 앞두고 있는 시험,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여기 노안을 추가해야 합니다. 렌즈를 빼면 글자가 아주 잘 보이니까 그건 노안이 아닌가? 핑계겠죠. 어쨌든 이제 딴짓을 하느라고 물리적으로 책을 읽어야 되는데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모자라더라고요. 정말 진실하네요. 이유는 시간을 그만큼 할애하지 않아서. 저를 상담한 상담 선생님은 그만큼 제가 진통제가 좀 덜 필요한 삶으로 이렇게 개선이 된 게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진통제가 책이 아니라 진짜 진통제, 약물 진통제나 수액, 이런 게 요즘 저의 통증을 다스리고 있는 건 아닌가 또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책이라는 진통제 없이도 잘 버텨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저 멜라토닌, 프로틴 이런 약 종류와 양 자체가 사실 계속 줄고 있기는 해요. 그 약이 줄어드는 만큼 이제 편두통 약과 진통제가 늘어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이 두 개 시소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줄어든 약의 양만큼 그만큼 책이 그런 진통제 역할을 어떻게 보면 톡톡히 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책하고 진통제가 무슨 상관이냐? 그게 어떻게 진통제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보와 어떤 통찰을 얻기 위한 독서가 아니라 제가 책을 꾸준하게 읽게 된 이유는 정말 딱 한 가지였어요. 통증 완화의 역할. 읽고 있으면 통증을 느껴야 하는 이 통증을 느끼는 감각들이 분산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뇌에 혼란을 주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쏙 빼놓는다고 하잖아요. 아프면, 여기가 좀 아프면 더 큰 자극을 줘서 이 고통을, 그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런 방식.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뇌를 속이는 활용법일 수도 있는데, 읽다 보니까, 그냥 읽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면 웃게 되기도 하고, 내가 모르는 또 신기한 것들이 나오게 하면 와 하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또 슬픈 이야기가 나오면 같이 따라서 울기도 하고, 그냥 글자와 내용을 눈에 보여서 읽으면 여기에 집중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몸의 그 아통점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된 거죠. 회사에서 이제 제가 하게 된 일이
글이라는 거로 써서 결과물을 바로바로 내야 하는 거다 보니까 내 부족한 지식을 좀 이렇게 채워넣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도움될 만한 자료들을 막 찾으려고 읽다 보니까 읽는 속도가 좀 붙고, 그리고 신기하게 책을 읽는 동안에는 이 통증, 제가 겪고 있는 신체화 증후군, 네, 그런 주요 증상들, 두통, 어지러움증, 울렁거림, 이런 것들을 의식할 겨를이 없더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읽었어요, 그냥. 단순하지만 정말 일에 필요한 거 말고는 우선 그냥 제가 좋아했던 거, 좋아하는 거, 읽기 편한 거, 그런 거 위주로 그냥 읽었어요. 목적이 이렇게 분명한 분들, 어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성과를 내고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보면 정말 한심한 방법의 독서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거기다가 가끔 이렇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음식, 우리 폭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읽는 걸 폭독을 하는 거죠. 이런 밖으로 나온 아웃풋이 하나도 없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머리가 굴러가는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몇 권은 쭉 그냥 읽는 거예요. 계속 읽는 거예요. 이렇게 난폭하게 읽는 독서가 남는 게 있느냐? 어디다 쓰느냐? 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없어요. 남는 거 없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죠. 말 그대로 그냥 읽는 겁니다. 읽기 위해서, 읽는다는 그 행위 자체를 위해서, 뭐 그러니까 불필요한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애초에 읽는 목적이 뭔가를 남기겠다, 뭔가를 내가 얻어내겠다, 쟁취하겠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폭독을 하고 나면 사실 정서적으로는 이렇게 막 채증이 이렇게 쑥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냥 내 머릿속에 남는 어떤 나의 지식 막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 기분만으로도 정말 충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을 읽는 방식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방식, 정형화된 방식들, 빨리 많이 읽어내서 일일 1권씩 읽어낸다든지 막 그런 목표치가 정해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저는 초반에는 전체 읽고 완독, 통독 이런 게 중심이었다면, 그냥 이렇게 진통제처럼 느껴지는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약간 중독적인 단계에 이르게 돼요. 내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곳에 여분의 책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권을 이렇게 막 꾸준하게 읽고 뭐 이렇게 딱 읽고 다음 책, 여기에 연결된 어떤 책 막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쫙 거기 그 작가의 책들 막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읽으시는 분들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사서 모아둔 책들, 새 책들, 새 책이 아니라 내가 안 읽은 책들,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그런 책들이 내 동선 곳곳에 여러 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지금은 많이 안 읽고 있으니까 한 4권 정도 돼요. 동시에 읽으니까 내용이 다 기억나겠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는 아닌데. 그냥 왜 그렇게 불필요하게 읽고, 요즘 얼마나 읽기 좋은 세상인데, 한 몸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는 방법, 전자책처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기기들이 얼마나 잘 나왔는데, 요새 듣기도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옛날 사람, 진짜 옛날 사람. 책 등의 그림, 책 표지, 이 책 표지의 질감, 그 종이마다 느껴지는 질감, 책의 그 인쇄, 냄새,
특히 이제 그림 같은 게 많이 들어간 거는 잉크가 이제 여러 종류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달라요. 그런 막 잉크 냄새, 막 이런 거 진하게 나는 거, 그 다음에 뭐 디자인, 또 책, 좀 예쁜 책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절대 책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책을 읽고 나서 이제 내용을 세세하게 기억하는 유형이 아니라 그냥 만지고 보고 뭐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이제 제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책들이 이렇게 제 손이 닿는 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산만하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산만함에 좀 그럴듯한, 그래도 읽은 사람만의 어떤 그럴듯한 핑계를 대자면, 일본 철학자 사사키 아타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자가 쓴 대로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버린다면 사람은 미쳐버릴 수도 있다. 독자가 이 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리는 거는 살려고 하는 자기 방어다. 잠깐만, 이게 사사키 아타루의 책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다른 철학자가 한 말인가?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사사키 아타루의 제 기억에는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뭐 거기에 나왔어요. 그런 책들이.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 나는 정말 자기 방어의 끝판왕이다. 너무 충실하다. 너무 충실하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계속 들어가기만 하니까 사실은 뭔가 남는 게 없더라도 감정, 느낌 뭐 이런 거라도 좀 남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게 이런 백지에서 점이라도 하나 찍어보자 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적어 놓은 게 정말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그런 리뷰? 아니 리뷰, 뭐 서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느낌. 그걸 이제 블로그에다 적어 놓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잡다구리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런 책을 읽는 과정, 거기서 얻는 느낌들, 그런 것들을 굳이 뭐 블로그에 이렇게 쓰는 걸로도 부족해서 이렇게 영상으로까지 남기느냐. 그건 그냥 사실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내 맘대로 그냥 어떤 형태로든 있더라도 이 읽는다는 게 자기 치유 효과가 좀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해드리고 싶어서. 네가 읽는 책들은 심리학 책 비중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사실은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책이 아니더라도 내가 관심이 있고 좋아라 하는 어떤 것, 그 무언가에 이렇게 열중하는 것, 그 열중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좀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아주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다는 전 좀 늦게 알아서 혹시 저보다 더 늦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책이 좋은 점, 책의 장점이라고 하면 가성비, 비용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물론 책도 뭐 도서 정가제가 돼서 책값도 만만치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지만 사실은 책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도 하고 어지간한 책은 비싼 커피 2잔 안 마시면 살 수도 있고요. 빌릴 수도 있고 도서관에서 요즘 도서관에서는 희망도서 이런 거 받아가지고 원하는 신간 책들을 막 이렇게 빌려 이렇게 구입해서 놓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책 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책 사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요. 읽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는 걸 좋아한다고 말할 정도로 조금 사는 걸 좋아하는데
이 책이라는 거는 무한정 사서 이렇게 무한정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느 순간 책이 이렇게 쌓이는 게 좀 사람을 멈칫하게도 만들고, 다른 물건은 남한테 이렇게 쉽게 주기도 하지만 책은 사실 남한테 주기가 좀 안 반기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또 책의 취향의 호불호가 굉장히 분명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옷처럼 야, 이 바지 한번 입어봐, 너 바지 이 사이즈 맞으면 너 입어,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다 보니까 이 책이 책장에, 그러니까 제 집에 있으면, 제 주변에 있으면 한 장이라도, 단 한 장이라도 언젠가는 넘겨보고 읽어보고 그림이라도 보고 만져라도 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책을 꼭 다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저처럼 이제 좀 글자, 활자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이 좀 마음을 치유하는데, 또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몸의 통증을 줄이는데 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꼭 우리가 뭐 책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마음을 쓸 어떤 즐거운, 우리를 즐겁게 하는 뭔가가 아주 작은 거여도 반드시 우리 삶에는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많이 애정하는 거, 뭐 그게 물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물건인 것보다는 그 물건과 연결된 어떤 행위, 책도 책과 독서라는 그 행위, 그렇게 연결된 무엇,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좀 더 긴 시간 그 애정을 유지할 수도 있고 또 몰입할 수도 있죠. 우리가 애정하고 몰입하는 거, 그 순간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본 세팅되어 있는 어떤 우울과 비통으로 빠지는 어떤 이렇게 감정이 계속 나락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고리를 단번에 이렇게 싹둑 자를 수 있는 가위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주로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이제 제가 필요했고 또 도움을 받았던 그런 심리학 책들과 이론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고민 없이 그냥 어떻게 제일 중요했던 거, 가장 이렇게 크면서도 어떻게 좀 보편적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제 고민 없이 순서대로 탁탁탁탁 이게 나왔는데, 이상하게 이번부터는 사실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원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독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읽는 게 느슨해진 채로도 그동안 내가 이렇게 진통제로서 받았던 혜택을 또 고스란히 앞으로 계속 받아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 검증할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벌써 내 미천이 떨어져서 내가 이렇게 할 이야기들을 고민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보다는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혼란을 겪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찌됐든 저와 어떤 비슷한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삶에 있어서 어떤 그런 마음의 어려움에서 오는 어떤 몸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제가 그동안 쭉 겪어왔던 그 시행착오들을 다른 분들은 사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이 모르는 채로 겪으면 사실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가들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책을 집필하는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적어내려간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빙빙 돌아서 이렇게 꼬불꼬불한 그런 길 말고 조금 더 반듯한 길들로,
조금이라도 더 평탄한 길들로 그렇게 좀 걸어 나가실 수 있도록 어떤 전문가들의 어려운 막 이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보통의 사람, 어쩌면 거의 대부분 뭐 그냥 나보다 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도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가더라 라는 것들을 좀 보시고 거기서 좀 희망을 얻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시시콜콜한 제 이야기들과 책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지극히 좀 사적이고 좀 수다스러운 시간이었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조금 느리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좀 더 튼튼하게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당신을 기다립니다.